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제목의 두 쪽짜리 문건입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아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이경민 참모장이 작성했습니다. 이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갖겠느냐며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은 뒤 정리해서 가져오게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자필본을 직접 수정한 뒤 문서화를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문건에는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휴가와 출장 일정, 사전 준비가 안 돼 회의 소집과 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등이 근거로 적혔습니다. 계엄 당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이 계급장 수여식 등 모든 일정을 참모장에게 위임한 데 대해선 전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무원 표적수사 의혹 등에 화가 나 대응을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밤에 간부들을 소집한 것도 다른 수사 때문이며 계엄은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계엄 당일 오전에 작성된 지시계획도 발견됐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어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에 대비한 메모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 문건에 대해 사후 분석 차원에서 기억이 흩어지기 전에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해 12월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군검찰이 확보한 메모입니다. 이 메모에는 위험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스크 밑에 명단, 신병 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모는 한 방첩사 간부의 책상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간부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고 말해 이같이 메모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내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해당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등 내개소 투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압수수색 대비 체크리스트, 컴퓨터 교체와 같은 단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여 전 사령관이 관련 수사를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만 감추고 나머지 사안은 공개하는 이안과 모두 공개하는 이안 중에 뭐가 낫겠냐고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의 메모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의 질의에 여 전 사령관 측은 신병 확보를 위한 출동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런 행위의 평가에 대해선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그룹으로 나뉜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단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불러줬는데 1그룹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2그룹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홍 촛불행동 대표, 조혜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있었다는 게 방첩사 중간 간부들의 진술입니다. 당시 김대우 단장은 너희는 경찰이 잡으면 데려와라. 너희는 이재명, 너희는 한동훈이라 말했고 부대원들은 수사단 건물 1층에서 5명씩 국회 등으로 출동했다는 게 간부들의 말입니다. 이들은 두 그룹의 차이에 대해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그룹으로 체포 대상을 나눴다는 증언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 방첩사에는 구금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에서 방첩사로 사람을 보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군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